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금요일 시장 마무리해보면서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각각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되는데요. 사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요, 여러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적에 관한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조정세를 겪어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종료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한 실적들이 4분기에도 이어질지 여부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106.44달러 선으로 또 심상치 않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사실상 투자 시장과 좀 대비되는 모습들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 분위기의 유동성 상당히 축소된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의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장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비트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34,0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큰 상승을 겪었던 시점 대비해서는 소폭의 조정세를 겪으면서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러한 시점들을 매수 시점으로 봐야 할지의 여부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양한 힌트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800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 1,8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즉 점유율이 커져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져가고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0.55달러 선으로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솔라나 코인이 32.63달러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흐름들 보여주면서 0.07달러로 사실상 카르다노 에이다의 시총을 뛰어넘은 모습들 보여져 오고 있고요. 몇몇 알트코인들은 빨간불 보이시는 것처럼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괜찮은 흐름들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의 파워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한 가지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JP모건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보고서, 리포터를 발간했는데요. JP모건의 리포트에 따르면 SEC가 이번 현물 비트코인의 승인을 거부할 시에 집단적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헤드라인처럼 SE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마저도 반려하게 된다면 우후죽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SEC는 대략 10개가량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검토를 하고 또 일괄적인 승인을 낼 것이냐 아니면 특정 업체에 관한 승인만 내줄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들도 현재 갑론을박 중인데요. SEC는 이제 언제쯤 승인을 해줄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걸었던 내용들은 이번에 랠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요에 힘을 입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슈의 헤드라인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또 인사이트들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역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상당히 환호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크립토 공표 탐욕 지수 역시도 70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탐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글 트렌드로 확인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색하고 있는 사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에 이미 참여했던 참여자들 이외에도요. 또 기본적인 그냥 다른 투자 시장에 계셨던 투자자분들도 비트코인에
부분에 관한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거나 혹은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폭발적인 유동성을 좀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앞서서 이슈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던 JP모건의 리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이 이제 SEC 관련한 리포트 하나를 내세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르면은 이 JP모건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 신청자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는 SEC에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그런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에 관해서 소송을 냈고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SEC가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신청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류들을 이제 또 무조건적으로 반려하거나 지연할 경우에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업체들은 대형 기관인 이 블랙록을 비롯해서 무려 10개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에 제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서류가 10개에서 8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는 8개에서 10개가 아니라 정확히 12개다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12개에 관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신청서를 현재 SEC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해줄 그 시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한 번 반려를 할 경우에는 그 많은 업체들의 소송을 과연 SEC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여부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들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스케일에서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 SEC가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조건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반려했던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고 다시 승인을 여부를 이야기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항소를 잘하던 SEC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도 이제는 정말 승인을 해줘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기관 내에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개월 내에,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안에 될 것이다 혹은 내년 초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점의 여부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 같이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P모건 리포트에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이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기관 수요에 힘을 입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상 이번 랠리를 이끌었던 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에 관련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석가들은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CME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선물 포지션을 추적을 해봤더니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선물에 관한 그러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 시점이다. 즉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CME 비트코인 선물이 굉장히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걸 봤을 때 이번 랠리를 아마 기관들이 주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갑 분석도 해봤습니다. 지갑 분석을 해보니까 더 큰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지갑의 규모다라고 볼 수 없는 고래들의 지갑으로 비트코인 유입이 많았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종합을 해봤을 때 이번 랠리가 개인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기관들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JP모건에서는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현재 JP모건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금융사에서 관련한 내용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체크를 해볼 테니까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파생 시장이 원동력이었을까요? 글래스노드 리포트 오늘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지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갑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갑이 어떻게 이동하고 이 지갑 안에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들어왔는지, 또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폐의 투명성이다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일무이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즉 지갑 이동 분석들을 통해서 다양한 통계들을 우리가 색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러한 지갑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시장 예측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래스노드 리포트 지금부터 함께 해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이야기들 좀 뜯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래스노드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 랠리를 파생 시장이 이끌었을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현물 시장도 그렇지만 선물 시장 역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러한 강제 청산들이 암호화폐의 지금 랠리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됐을까, 혹은 이 시장을 아예 주도했던 것일까, 오늘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동평균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장기 단순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선이 의미하는 겁니다. 111데이, 200데이, 그리고 200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요한 이동평균선에 굉장히 많은 랠리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그 자리들을 비트코인 가격이 확실하게 뚫어주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 확실히 돌파할 만큼 충분한 힘을 현재 비트코인이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맥락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장의 랠리를 파생 시장이 과연 이끌었을지를 한번 그 정답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장 움직임이 발생할 때 분석가들은 종종 이 파생 상품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해당 움직임이 이 레버리지의 상실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갑자기 시장이 급등했다, 이것이 강제 청산에 의한 그러한 급등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을 때 파생 시장을 함께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글래스노드도 관련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 날 약 25,000 비트코인 감소했는데 이게 8.3% 감소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숏 스퀴즈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분들이 강제 청산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롱 스퀴즈도 있습니다. 롱 스퀴즈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을 했었던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강제로 청산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최근에서도 이런 스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25K 비트코인, 그리고 또 우리가 3만에서 35,000달러 도달했을 때는
33K 비트코인이 청산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에는 시장이 연간 최고치인 35,000달러로 상승하면서 35,000 비트코인의 두 번째 주요 레버리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어느 정도 지금의 상승장의 랠리에 기여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장기 압박과 비슷한 규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파생 시장이 이러한 랠리에 도움을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표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지표로 봤을 때 10월 17일 이 랠리가 시작됐을 때 숏 포지션에서 약 5,600만 달러가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600만 달러가 청산이 됐고요. 자, 그리고 10월 23일 1억 2,500만 달러가 추가로 청산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죠. 그래서 1월 달에 숏 청산에 1억 5,500만 달러와 또 8월 마감된 롱 포지션에 2억 2천만 달러와 다시 한번 비교가 된다라고 함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꽤나 많은 물량들이 좀 청산이 됐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했지만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강제 청산이 되기도 했고, 이러한 강제 청산이 코인 가격 상승에 조금 더 활력을 불러일으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 같은 경우가 이러한 움직임을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의 숏 스퀴즈가 움직임에 기여했다, 비트코인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여도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고 일부였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사실상 우리가 충분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 때문에 이러한 숏 스퀴즈가 발생했고, 이러한 강제 청산이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린 건 맞다라는 분석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가속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시동 자체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적인 의미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왔던 이슈들 때문에 시동이 걸렸지만 사실상 가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물 포지션에 관한 강제 청산들이 가속을 더 일으켰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라는 수준들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지표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을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명한 지표입니다. 이 SOPR 지표가 어떤 지표냐면은 소비한 코인의 수익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코인을 소비를 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대부분 이 중간 지점의 선을 주목을 해보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을 때는 손실을 보고 시장에 내놓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을 때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고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 자, 이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 통계를 내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글래스노드는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를 주목을 해보시면 되는데, 단기 투자자들마저도 이익을 보고 코인을 소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한 랠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단기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분들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까요? 아마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장기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왔던 사람이고 글래스노드 리포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한 지표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룰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들이 이번 랠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체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사실들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서 이익 상태로 넘어간 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의 물량은 이익 상태로 회복이 됐고요. 이러한 공급 비율은 총 순환 공급의 24%에 해당하는 그리고 470만 비트코인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급량의 81%가 수익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들, 많은 장기 투자자들의 81%가 수익 중인 상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른 매도 압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글래스노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할 의사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지표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기 보유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랠리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의 총 보유량이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게 사상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공급되는 많은 코인들은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의 그러한 공급인데 그 공급들이 최근까지도 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시점이고요. 이러한 장기 투자자들의 공급의 약 29.6%가 손실을 입고 있고 또 이러한 사태는 2022년 최저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시장 상승을 추세를 고려해봤을 때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처럼 시장이 이렇게 불장이었을 때와 비슷한 수치로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 투자자들은 이번 주기에 더욱더 강화되고 확실한 홀딩자가 됐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석해 볼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연간 최고치에 도달을 하면서 중간 주기의 가격 수준이 3만 달러를 넘어서서 3만 5천 달러까지도 가속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속력에는 이제 파생 상품에 관한 투자자들의 힘이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 자체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표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 역시도 모두 다 뚫어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신뢰도 높은 투자자라고 일컫는 그러한 장기 투자자들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물량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압력들까지도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손익 분기점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익 상태에 포진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특별한 매도 압력이 보이지는 않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신규 투자자들의 그런 유입들이 크게는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장이 오게 된다면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포착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글래스노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런 지표들은 주목할 만한 강세의 신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보시면서 또 오늘의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또 분석들 오늘 함께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또 내용들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